야권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했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재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에 붙일 수 있는데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3시쯤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후 늦게 탄핵안이 상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첫날 위법 소지가 있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강행했고 MBC 간부 재직 시절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 등으로 보여준 언론 자유에 대한 편향된 인식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MBC를 땡윤 방송으로 세월호 리본조차 화면에서 지워버리는 KBS처럼 만들겠다는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밟던 198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무고 탄핵이라면서 2인 체제 원인은 야당목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직후 이진숙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절차와는 별도로 오는 12일 전에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국회 과방위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에서는 2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해 무더위 속 천여 세대 이상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재은효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 김포 운양동의 한 아파트 2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창문으로 보는데 막 뛰쳐나가더라고요. 1층에 사람들이 엄청 뛰어갔어요. 소방당국은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의 한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 원주 흥원면의 한 4층 건물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집안에 있던 4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사진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일대에 불빛을 찾아볼 수 없고 도로 위 가로등마저 불이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최소 1000세대 이상의 2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소방당국의 승강기 갇힘 사고 17건이 접수되는 등 무더위 속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차단 설비가 불에 탔다며 과부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미국 송환 가능성이 높았지만 몬테네그로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지방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을 보내왔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권 씨를 한국으로 약식 인도한다는 고등법원 판결 또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권 씨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조만간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 잠적했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검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각각 권 씨의 송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디로 신병을 인도할지를 두고 몬테네그로 현지 당국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1년 넘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 씨의 한국행이 거의 확정됐다가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제동을 걸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최근 대미 관계를 의식해 권 씨의 미국 송환을 주장해왔던 법무장관이 개각으로 물러나면서 또 한 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권 씨는 경제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한국행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미국 당국과의 민사소송에 대해 지난 6월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조사를 받더라도 아직까지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국내법이 미비한 상황이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혜명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구영백 휴텐 대표에 대해서는 1조 원대 사기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와 계열사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자택도 수색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1조 원대의 사기와 400억 원대 횡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점한 판매자에게 정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큐텐의 자회사 인수에 티몬과 위메프의 정상금을 가져다 쓴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판매자인 중소상공인들은 잇따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영 악화에도 판매자 및 소비자를 기만하고 지속적으로 판매와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7개 업체만 150억 정도. 중소상공인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도 질타했습니다. 은행과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와 그리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들의 본인만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합쳐져서 이번 사태가 났다고 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불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1,700건을 넘겼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에서 환불을 받았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카드 결제 취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아이랑 다 같이 가려고 3월 달에 이미 결제를 다 해둔 건데 2주에서 3주 정도 이후에 결과가 나올 거다. 환불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를 소집해 배송 정보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환불을 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최소 5,6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